좋아요, 구독. 세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우리 윤 이사님이 또 챙겨보는 네. 또 요거는 제약바이오는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제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좀 과감하게 갑시다 이런 거. 이거는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네. 이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관심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뭐 두 번째니까 2차 전지? 요즘 대신에요. 라임 맞았습니까? 네. 예. 세 번째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3차 전지 나오고. 서운할 뻔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네. 내년에 좋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최근에도 2차 전지가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점을 조금씩은 올리는 것 같아요. 저점을 올린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너무 고점에서 물리지만 않으셨으면 네. 조금씩은 추매하셔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뭐 이제 대형 공시가 있었을 때 44조라고 예. 하시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너무 이제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참 44조를 너무 우습게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좀 주가 주식 좀 사줘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이후에도 지금 그래도 주가가 30만 원대 초반을 번디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35에서 38 넘어가면 네. 35, 38. 세력들이 좀 손들지 않을까 싶네요. 딱 저항권이네요. 공매도 세력들이 좀 손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은 막 버티고 있는 겁니까? 막 누르면서 올라오지 마 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제주주 양도세 이런 거와 또 싹 이제 결이 맞으면 한 번 더 폭발력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오래 갖고 계시다 보니까 네. 이제 올라가면 매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그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올라가는 게 이제 또 불안해요. 또 언제 빠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외국인들이 담으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숏스퀴즈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시원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바닥 신호는 좀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네. 안 좋은 악재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네. 잘 견디고 있어요. 잘 견디고 바닥 신호 나오게 되면 좀 빠르게 돌아가지는 못해도 이제 좀 해보면 되겠네 이런 신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네. 그 주가의 바닥을 어디로 보냐면 네.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게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좀 도는 신호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그렇죠. 예, 중국의 탄산리튬이 이번 주 들어서 상한가가 갔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에요? 네. 어제였나? 하여튼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앨범알이 10%가 올라갔습니다. 저점에서. 맞습니다. 이제 중기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했습니다. 140달러. 네. 4달러 이거 아니고 140달러. 예.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내년 가게 되면 전기차 수요 막 얘기 나오는데 네. 내년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IRA 법안에서 보조금 나오는 게 그랬대요. 전기차를 사면은 거기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주는 쪽으로. 근데 지금은 구입하면서 바로 나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내년부터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당장 받아야지. 그러면 안 사고 버티고 있었겠죠. 그리고 침투 자체가 아직 그렇게 크지도 그렇죠, 않은 그렇죠. 상황인데 네. 너무 시장의 수요가 뭐 흔들린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워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막 그러고 나오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강한 확신이 들어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네. 진짜 안 좋은가? 이러다가 나도 전기차 안 사고 무슨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그냥 기름값 떨어지면 디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제 주변에 뭐 그런 어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과연 시장이 커지는 게 맞아? 그렇죠. 예. 그런 의구심과 함께 네. 그러면 시장이 성장세가 멈추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우리는 이제 전기차 못 사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대 기아차는 투자를 변함없이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좀 차단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부분들인데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수요와 연관이 되면서 좀 확대 해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또 중심에 또 테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테슬라 얘기 들어봤더니 모델 3가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뭐 이제 보조금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과연 테슬라가 2차 전지의 상징인가라는 또 생각도 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에서는 테슬라가 보조금 못 받으면 우리가 기회겠네. 갑자기 좀 잠정 중단했던 라인들도 빨리 자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테슬라는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또 한 번의 진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곳에 제가 볼 때는 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이 합금으로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이 구부리는 게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티타늄이랍니다. 네, 그래서 뭐 총알도 못 들고 가는.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딜레이가 됐고, 네. 그리고 시제품도 이제 조금밖에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아직 뭐 공장 뭐 사정상. 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인도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1년간 리셀 금지라고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네. 벌금이 5만 달러입니다. 네, 벌금 그래서 위자료 위약금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러한 좀 이슈들이나 어떤 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네.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국면에서 모델도 좀 다양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이런 시장의 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면 네. 이제는 주가 자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대주주 양극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끝나면 끝나게 된다고 하면 네. 오히려 반대로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여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오히려 기회다. 네, 내년은 여전히 성장은 할 섹터고. 네 맞습니다. 여기를 바라본다 그러면 여전히 확인은 해야겠다. 그럼요. 바라보고 계신 쪽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도 저희가 알고 있듯이 전기차와 함께 2차 전지 쪽의 모든 섹터들, 네. 셀 메이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소재 업체들 쫙 있을 거고 뭐 알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네, 또 장비주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네네. 윤이사님은 네. 이 중에서 어떤 걸 보시겠어요? 일단은 양극재 쪽에서 일단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네. 저는 이제 도전제. 아니 어딜 감히 도전을 도전제? 네. 그렇습니다. 도전해야죠. 예. 주가 10배 가기 도전. 제가 어찌 감히 대표님한테 도전하겠습니까? 아니 예. 야, 도전제. 왜 도전제를 봐야 됩니까? CNT 도전제가 아무래도 네. 이제 충방전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이런 효율을 높이는데 시장이 상당히 커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기준은 어쨌든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네. 그 가운데서 좀 시세를 같이 낼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섹터가 뭐 도전제나 도전제. 네. 최근에 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많이 쉬었습니다.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돼서도 저는 충분히 네. 내년에 좀 봐야 할 어떤 2차전지 내에서도 좀 섹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이제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네요. 네, 최근 들어서요. 그래서 많이 쉬었고 또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꾸물꾸물 차잉 뭐 이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거의 이제 배터리 아직까지 자동차 시장도 안 커졌는데 전기차 시장도 안 커졌는데 네. 나올 폐배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순환하기 위한 이제 전단계가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EU가 결국은 석탄, 네, 화력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리를 끊고 네, 확실히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반도체 때문에 약간 가리긴 했습니다만 신재생 쪽 네. 거기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쪽도 그렇고 폐배터리도 재활용 리사이클링 쪽. 네, 그렇죠. 예, 네. 뭐 여기에 플러스 은근히 또 원전도 들어오긴 하던데 원전이요. 네
왜 이렇게 넓습니까, 저 섹터가? 그래서 예, 예. 이런 EU 쪽의 어떤 이런 정책의 방향 쪽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은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특이한 게 요즘 보면 에코프로는 저 지하실을 다시 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LNF는 주가가 갑자기 10% 같이 번쩍 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보니까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분명히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LNF가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향에 대한 어떤 그 지분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없었고 네. 그리고 일단은 또 이제 LS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도 그렇죠. 약간 이제 이 직납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뭐 연결되는 부분들,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극재 내에서도 뭐 에코프로, BM, 뭐 LNF 이렇게 약간 좀 시도 게임 하듯이 네. 그 안에서 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반도체에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 또 2차 전지로 또 약간 수급이 몰리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LNF가 또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뜨거웠던 2차 전지를 끌었던 거는 에코프로였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는 주도주 쪽에서 계속 명성을 잃어갈까요? 아니면 약간 힘을 잃을까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에코프로보다는 BM이 먼저다. 네. 일단 에코프로는 여전히 이제 네. 많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에코프로가 이제 슬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모회사로 그렇죠.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로 좀 가는 좀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자회사를 보자.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에코프로 머티가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받았던 밸류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 잘 버텨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그때 당시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이제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그런 시선을 비웃듯이 아주 그냥 쭉쭉쭉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를 청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축하드리고 매매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세요. 부럽습니다. 예. 엄청 부럽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을 먼저 보자.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하셨던 게 도전제. 도전제가 크려면은 실리콘 음극재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도전제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밖에 또 거기다가 또 리사이클링하는 업체 배터리 맞습니다. 쪽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밖에 또 그러면 저희 많이 얘기하는 거 나오는 거 뭐 전고체 배터리 이쪽에 대한 또 시장의 반응도 한때 뜨거웠었거든요.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고체가 상용화가 정말 2027년이면 되나요? 2020 뭐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 아직은 좀 계속 그 뉴스를 팔로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대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나온다고?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요. 고체입니다. 예의 바른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닐까요? 어떤 신기술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전지를 얼만큼 또 가격도 낮춰야 되고 효율도 높여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또 조금 좀 가벼워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로봇에도 달릴 겁니다. 그렇죠.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이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됐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생각하게 되면 이제 어떤 기술의 개발은 다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그럼 총대 메고 전고체 기술도 이제 이만큼 이제 중반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거 돈 될 것 같으니까 마구 증설하고 설비 투자하고 이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욕심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보니까 누가 그래요? 도요타가 제일 앞섰다.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뭐 지난 4월 달이나 5월 달 시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타고 잠깐 4분인가 2분인가 뭐 타고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기술은 이제 나오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도요타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게임 체인저니까 대규모 돈 투입하고 돈 뭐
1, 2조 갖고 안 될 걸요. 그러니까요. 네,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네.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서 오히려 좀 전고체는 약간의 테마로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지 음.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기존에 있는 3원계 배터리로도 지금 계속 증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체까지 간다?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시간이 합니다. 걸린다. 네. 네. 그러니까 그쪽은 테마로만 봐라. 약간은 지금선 테마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 쪽을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네. 중국에서 많이 쓰던 이 LFP 배터리. LFP. 네. 이거 어차피 뭐 가뜩이나 전기차 잘 안 팔려서 지금 가성비를 낮춰야 되는데 LFP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저는 네. 결국은 3원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해요. 3원계가 어쨌든 그 과정에서 네. LFP의 뭐 성능이 향상되고 뭐 가격이 싸고 그런데 저는 이 LFP는 제가 알기로 재활용도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재활용할 게 없어요. 네. 재활용을 해봐야 리튬 뽑아내고 네. 뭐 철 이건 뭐 그냥 철 필요해요? 뭐 그냥 주워서 이거 음. 쓰세요 이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 뭐 이제 무게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어쨌든 보면 가격이 싼 거 이제 최근에 성능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3원계를 넘어갈 수는 없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은 이 3원계도 결국 기술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가격이 낮춰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데 또 본격적으로 공장 좀 돌아가면서 이제 증설했던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장도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가격도 조금 점차 하향되지 않을까요? 네. 네. 거기에 또 이건 또 이 리사이클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드밴티지가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3원계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근데 이제 당장 차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LFP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셀 3사가 좀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은 저는 3원계를 좀 더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윤 이사님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내년엔 봐라. 네. 간다. 예, 얘기를 하시고 이제 바닥은 통과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소재 쪽을 보자. 네. 거기다 도전제, 네, 그리고 또 리사이클링 쪽 이런 리사이클.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년을 보게 되면 필승, 필승. 네,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음 출연하시게 되면은 이제 뒤에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 그때 추천 종목 네. 반드시 사라 했던 종목 수익률하고 딱 나오고 팔로우 예, 무섭네요. 네, 그러면서 경제 4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딱 보고 수익률 보고 반성을 할 것인지 해죄 이렇게 나올 것인지 그래도 겸손해야죠. 오. 네. 다시 보이는데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겸손한 우리 윤 이사님이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인사이트 많이 보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연말인데 술 조금만 드시고요. 네, 걱정됩니다. 매번 그렇게 살 빠지셔서 어떡합니까? 좀 불러주십시오. 불을 넣어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윤 이사님 모시고 또 내년에 대한 전망과 또 유망 섹터들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